잠시만요.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네. 그 빗물 관리 시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거를 그쪽에 수영장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빗물을 받아서 정수한 다음 수영장을 만들고 그걸 지역 주민한테 공짜로 쓰게 해주면 뭐 반발도 없어지고 저 바빠가지고 네. 잠시만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얼굴을 찍을 수 있는데. 잠시만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빗물 관리 시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녕,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제 잘 잤어? 어제 더워가지고 너무 못 잤어. 요즘 아침인데 너무 덥지 않냐? 그니까 어제 나도 더워서 거의 못 잤어. 오늘도 아침도 너무 덥다 야. 으악! 와, 지민아.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상황으로는 약 1,500명이 사망, 그리고 2만 명이 부상당했고 실종자는 그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니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조 인력을 투입해서 빠르게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보입니다. 건물마다 에어컨을 틀고 문이랑 문은 다 막아버리면 온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전부 물이 순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사람과 동물들도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증발하고 숨을 쉴 수 있는 땀구멍, 숨구멍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땀을 흘리면 땀이 증발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 땀구멍을 코르크 마개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점점 더워지다가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구의 숨구멍과 땀구멍을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즉, 지구도 마찬가지로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튼 그렇게 되면서 점점 지구가 열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도시도 아스팔트로 꽉꽉 메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숨 쉴 수 있는 구멍들이 전부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순환이 왜곡되어 열섬 현상, 즉 도시가 주변보다 더 많이 뜨거워지는 현상이 우리
도시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찾아보니까 Low Impact Development, 줄여서 LID라는 저영향 사업을 추진했었네요. 빗물 마을, 빗물 정원 조성, 빗물 저금통 등의 빗물 관리 시설 설치, 물순환 건축물 설치 등 각종 개발 사업을 하는데 LID를 도입한 것만 약 3,7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도시를 구할 법도 물순환일 거예요.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공공화수도 사업에 녹색 인프라 기술을 도입해서 빗물이 직접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시민 친화적으로 녹색 설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회색 기반 도시 시설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그런 것들을 자연순환 기능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띄옥지나 식생도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서울시는 도심 속 친수 공간도 만들었네요. 지금 보시는 사례랑 같이 시계천을 복원해서 물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효과는 있긴 한가? 그러면 우리 일단 실험을 좀 해볼까요? 실험을 위해 아스팔트와 친수 공간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투수성이 아예 없는 경우 온도는 6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이 있는 친수성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온도는 25도까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긴 하네요.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 문제를 차차 해결해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서울시 정책들을 더 발전시켜서 적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보니까 투수블럭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노후 건물 지하에 이슬이 맺혀서 건물 내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네요. 그래서 서울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많이 설치를 못한 곳도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안전 문제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될 수 있는 곳에서 많이 친환경 투수블록으로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빗물 저금통도 오래 쓰지 않으니까 막 녹물도 나오고 그런 문제도 있고 비가 내린 다음에도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리 감독을 자주 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 관리에는 빗물 저금통 사용, 이게 일상이 될 만큼 말이죠. 인정. 우리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시 살려보자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는 그냥 흘려보내면 하수가 되는 빗물을 자원으로서 재이용하는 것을 통해 빗물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빗물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빗물마을에는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놓고 텃밭과 화단을 가꾸고 청소동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빗물 저금통, 원활한 배수를 돕는 투수블럭, 그 외에도 빗물 처리조와 빗물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빗물마을에서는 모아놓은 빗물을 청소나 조경 등에 사용해 수돗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빗물이 땅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호우 피해를 줄이고 도시의 열선 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 참여형인데요. 과연 주민들이 빗물마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빗물마을 5곳을 방문하여 조사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불광동, 인수동, 창삼동, 전농동, 장위동 빗물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빗물마을 시설은 사용과 유지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곳이 많았으며 빗물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대부분 저조했습니다. 다음은 불광동의 빗물저금통 영상입니다. 방문 전날 비가 왔음에도 이 빗물저금통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제보에 따르면 설치 초기에는 물이 나오다가 얼마 후부터는 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파손되고 녹이 슬어있는 전농동 빗물정원의 수로입니다. 전농동의 주민분들은 빗물마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창삼동과 장유동에서는 빗물저금통과 빗물정원이 잘 사용되고 있었으나 주민분들은 빗물마을 선정 여부 자체를 모르는 등 특정인을 제외한 주민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동입니다. 인수동 빗물마을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터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빗물 마을로 선정된 거를 지금 알고 계신가요? 이거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빗물 마을 선정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주 긍정적으로.
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인수동 주민분들은 빗물마을 사업에 굉장히 호의적이셨습니다. 인수동은 작은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진 마을이었는데 많은 가구에 빗물저금통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빗물저금통이 설치된 대부분의 가구가 빗물저금통을 텃밭 꾸미기에 적극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수동에서도 빗물저금통을 설치하지 않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빗물마을 사업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빗물마을 방문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중고등학생의 봉사시간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필수적으로 봉사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빗물마을 사업에 참여하고 홍보를 하는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준다면 서울시 빗물마을 사업 홍보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사기업에서는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빗물마을 사업에 대학생 서포터즈를 도입한다면 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타겟 우선순위를 빗물마을 주민들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빗물마을 시설에 접근하기 쉬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빗물마을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둘만 대하는 거네. 왜 없어? 그래서 저희가 물순환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저영향 개발 LID에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마침 학교의 대학생 물환경 정책 기술 공모전에서 LID 제어 기술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으신 선배가 있어 만나봤습니다. 저영향 개발은 말 그대로 생태계에 영향을 적게 주는 개발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잘 투수되지 않는 기존 보도블럭과 달리 빗물이 유출되지 않고 땅으로 투수시키는 투수블럭도 LID 중 하나입니다. 우수 처리 시설이 있는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는 비가 오면 하천의 비료가 그대로 씻겨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LID 관리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레이더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강수량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LID를 가동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죠. 제가 당시에 개발에 참여했던 물순환 프로젝트는 LID 관리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